저도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화를 좀 길게 해봤고요. 어제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대가 조국 이 영화가 상영이 됐고 거기에 이제 도움이더라고요. 네, 도움. 2,300석. 그 일반적으로 원래는 극장이 아닌 거죠, 거기가. 네. 뭐 행사할 때 전주 늘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가봤어요, 사실. 가봤는데 처음에 그 다스베다에서 제작진 만났는데 진짜 2,000석 좌석 규모인데 100매만 아직 안 팔렸다, 예매가 다 됐다. 정말 잘 진짜 그렇게 다 모이나? 갔는데 진짜 거의 꽉 차더라고요. 진짜 빈자석이 몇 개 안 남았어.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일부러 빈자석 있는 쪽을 찍었더만. 언론에서. 야, 그것까지도 또 머리 굴려서 찍대. 네. 근데 진짜 거의 꽉 찼고 보는 내내 진짜 2시간 런닝타임 2시간이에요. 2시간인데 앞에 제작진들 나와서 인사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일단 제작진 인사 말씀에 뭉클했고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뭉클했고 보는 내내 사람들이 숨죽여서 우는하고 저도 눈물이 많이 나왔는데 야, 그리고 끝나고 저희 팬미팅 이제 했죠. 그렇죠. 했는데 오늘 그 조국 그 장관께서 페북에 그 이렇게 좀 성황리에 그 전주에서 전주영화제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졌다는 걸 이렇게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오마이뉴스에 기관 조성식 옛날에 저희 나왔잖아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이소룡. 예. 그때도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그때 기자 이제 막 그만두고 신동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너무 편향적이니까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책도 쓰셨죠. 그분이 사실 그대가 조국에 나와요. 네. 근데 오늘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그 글을 저도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거기에 또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인서트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굉장히 이게 지금 기사인데 제목이 저거예요. 곤혹스럽지만 조국에 대해 이 말만은 해야겠다. 저 제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저렇게 하면 이제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대가 조국 영화 포스터도 있습니다만. 네. 참고로 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 길다. 긴데 긴 호흡을 가지고 읽으세요. 역시 글을 쓰시는 기자 출신이라 잘 쓰잖아요. 원래 조성식 씨가 확실히 그 뭐랄까 꼭지꼭지가 의미가 있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력분만 이만큼입니다. 출력분만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조성식 전직 기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 문제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부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양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모든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 조성식 기자도 그 얘기를 해요. 언급하는 게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몇 개 장면들이 사람 가슴을 많이 울렸어요. 또 막 거기 뭐 여러 장면이 있는데 담담하게 그렸어요. 이게 뭐 감정을 막 자극하지 담담하게 그렸는데 그 자체가 먹먹하죠. 그리고 박지훈 우리 그 IT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박지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재심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5년이 걸리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재심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명료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끝나지 않은 어떤 느낌이잖아요. 이게 재판도 아직 뭐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고 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 문장은 그 청문회 대상이 아닌 검찰 수사 대상 아닌가? 내각 인사 자체가 전체 인원들이 다 수사 대상이다. 전체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워낙에 의혹이 한두 개로야지 뭘 이걸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누구를 잘라야 할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낙마를 시킬까?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는 만약에 정호영까지도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원사이드로 그냥 다 갈 것 같고 떨어뜨리겠다라고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좀 그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은 청문회
후보자의 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지방선거 때문에 네. 맞아요. 기존의 정호영 뭐 김인철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런 정도에서 타협을 보려고 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선인 측에서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의 스타일상 그렇게 할지는 또 지켜봐야죠. 이게 몰고 갈 가능성도 크니까. 근데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하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언론 쪽에서도 두 사람은 딱 찍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봤을 때 이 버리는 카드로 한 두 사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지방선거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진짜 청문회 사실은 청문회를 하루에 동시다발로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걸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국민들도 한 번에 다 못 봐요. 저는 이게 그 청문회 전략은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뭐죠? 그 한덕수 네. 그 미룬 총리 거죠. 후보자 미룬 것이 날짜가 네. 근데 이제 이 날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미뤘을 때 그러니까 겹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너무 좀 따뜻 붙어 있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분산이 돼서 사실 오늘 대박 그 청문회가 많았거든요. 원희룡도 상당히 그럼요. 뭐 네. 워낙 컸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해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하이라이트만 딱 잡아 각 후보별로 그렇죠. 한 4, 5분짜리 이 짤을 잘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청문회 생방송 보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는 또 핵심 인사 몇 명만 딱 나오고 말거든. 그 짤을 한 4, 5분짜리를 딱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많이 좀 유통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그냥 그 의혹에 대한 대응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 써서 막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태도 자체가 뭐 어쩔 건데 뭐. 이러긴 너무 그냥 거슬리더라고. 네. 아니,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제출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한덕수 후보자도 그렇고요.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박보규 의원은 7개 냈대요. 박보규 후보자는 진짜 너무 심해요. 7개 냈는데 7개도 작성 중. 이게 답변이래.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에 임한다는 사람이. 야, 보통 그런 기자들이 정치권을 알기를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딱 드러난 대목이. 참고로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 중앙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문화체육 관련 칼럼은 2개 썼답니다. 그 독도 질문은 어떤데? 독도 질문.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어디 땅이야? 야, 씨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쪽팔린 거지 사실. 왜냐면 무슨 천황 생일인가? 뭐 그런데 일왕. 그러니까 뭐 그 갔는데 예. 초대 받아서 간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초대 안 받았다. 근데 왜 가냐? 그러니까 기자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초청장을만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초청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본인은 난 없이 들어갔다. 네. 어떻게 들어갔냐? 기자 들어갔다. 근데 일본 대사관은 초청장 줘야 들어간다는데 계속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돌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등동. 예. 이게 지금 연상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뭐 본인이 대장동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네, 예. 그거 그냥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는 거고. 카드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얘기도 있고 오등동도 있고 그리고 그 제주도 당시 지사로 있을 때 그 주변에 자기 지인들하고 함께 펼쳤던 일종의 그 부당 수익. 그러니까 이건 LH 건이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미리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쫙 받아들이는 이런 게 그게 70억인가 그래요. 그 집에 뭐 용도 변경, 셀프 변경했다는 거. 그것도 자기 집만. 나왔죠. 자기 집 그런 거고. 그러니까 LH 사태하고요. 이른바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기 스스로 제기했던 의혹 있잖아요. 고스란히 다 받고 있어요. 다 합친 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2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 자, 대통령실, 청와대 그 집무실 인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실 5수석제로 뭐 슬림화했다라는데
앞서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띵구리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슬림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호남 인사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딱 한 명이죠. 그 대변인. 그것도 역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조선일보 기자. 나도 그게 눈이 띄었어. 특파원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문체부 장관을 중앙일보 쓰니까 이거 조선일보 쪽에서 뿌리 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름대로 안배했다고 생각하고 대변인을 그래서 그런지 동아일보가 이걸 깠더라고요. 그렇지. 동아일보 물먹었네. 왜냐하면 문체부 장관 박보균 후보로 했을 때 내정했을 때 지명했을 때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긁었거든요. 그렇지. 묘하게 지네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일보는 뭐 하나. 그러게 문화일보가 안 보이네. 아무튼 지금 이인오 수석이라고 해서 뭐 쭉 보면은 뭐 인수위나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하고 어찌 됐건 한 80%가 인수위 출신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 뭐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인연이 있는 사람 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식 인사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예전에 뭐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그랬었는데 이번엔 친구 인사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는 뭐 다른 거보다는 김대기가 기재부 출신인데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책실장 제도를 없앴거든. 없었죠. 네. 그리고 또 경제수석도 기재부 출신이고. 최성모. 네. 그리고 한덕수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죠. 청문회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또 기재부 아니고. 출신이고. 이거 완전 모피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쓴 내용인데요. 일단 국무총리,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 거기가 원래 뭐 누가 그 몫이니까. 네, 그 그러고 몫이라고 나서 치고. 말씀하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까지 이게 전부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기재부 출신들이 네 자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자리지 않습니까? 이 네 자리를 다 차지한 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지적에 따르면 관치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동아일보 사설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세계 정세나 국제 경제 자체가 굉장히 MB 시절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했던 구조 그대로 지금 이렇게 넘어왔다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창의력 있는 무언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고 MB 라인들이 다 다시 기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를 만든 게 MB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예산처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분리가 돼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걸 이거를 지금 기재부로 통합해서 만든 게 MB 정부 때인데 네. 그 출신들이 다시 지금 쫙 경제 라인으로 되면서 다시 여기를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라인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사이드로 그냥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동아일보가 오늘 했냐? 그거는 대변인을 조선일보 사람을 썼기 때문에 사실 동아일보 출신이 여기 없다. 그 얘기야. 최영범 그 홍보수석을 SBS 보도본부장 출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서 SBS를 거쳐서 효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로 분류를 하지 않고 SBS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동아일보만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중동 중에서는. 예. 네. 보궐선거 판이 확실히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창에도 개항을 얘기는 뭐 무진장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7자리가 네. 그 보궐선거가 됐고 이게 보니까 전국 각지에 뻗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그 언론에서 하는 말처럼 미니 총선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이름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안철수 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항하고 성남 분당갑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안철수 전 의원은 아마 인수위원장은 굳힌 것 같고요. 네. 사실 워딩을 보거나 밑에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나오는 쪽으로 확실한 거.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인수위에서 이번에 뭐 과학교육 그 뭐 수석 그 얘기도 완전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 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 진짜로. 왜 뭐 당에 가도 뭐 당 대표도 아니고. 뭐 네. 그렇다고 계속 예전에 뛰던 것처럼 마라톤을 계속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게 또 기저의 조직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성남 쪽에 나오는 건 뭐 이건 기정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제 관심이 뭐 사실 뭐 안철수야 그런가 보다 하고 개항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제일 그 개항 쪽에 분당보다는 개항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고. 분당은 김병관 의원이 지금 네, 몸을 풀고 있어요. 비서실장 자리도 내려왔고. 근데 안철수 경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딴 얘기지만. 그 박민식이 나온다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지난번 저기 유승민 케이스 특보 출신이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또 모릅니다. 그 김은혜가 또 지지해 버리면 네. 안철수도 떨어져 네. 사실.
낙동강 우리알이야. 자, 근데 어쨌든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저 부정적 기류가 있었는데 긍정적 기류 쪽으로 조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의견들을 확실히 청취하고 계시고 숙고하시는 것 같고 당도 마찬가지고요. 후보 상임고문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아마 금명간 그거 핵심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핵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도 들어보니까 조금 엇비슷한 규모로 입장이 좀 갈리는 모양이에요. 개항을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지지 의원들 간에도 조금 입장이 갈려서 결국 뭐 이거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달린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당 지도부도 이재명 고문이 결심을 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국면에서 억지됐건 무진장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화를 좀 길게 해봤고요. 다양하게 고민을 여러 영역에서 왜냐하면 꼭 나가셔야 한다는 논리를 피는 분들도 논리적인 어떤 주장에 논거가 탄탄하거든요. 근데 8월 전당대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 판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한 분들도 논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폭넓게 듣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류가 과거에 좀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기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꽤 붙었어요. 살이 붙어서 그 어떻게 보면 절반 반반 정도까지는 확실히 온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좀 결정하실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이번 주 내에는 결심을 끝내야 뭐 그 준비를 또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출전하시면 개항에서 또 지역 유권자들 좀 만나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분도 또 뭘로 가져갈지 뭐 이런 등등을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